말씀 감사합니다, 리더님. 정말 리더님 말씀을 들으면요, 우리의 또 사명과 진정한 그런 자유인이 되는 그런 모습을 또 몸소 실천해 주시고 보여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의 꿈이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면서 감사함이 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본격적인 순서를 진행해 드릴 텐데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전 SBS 프로듀서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의 숨은 진실을 조명해 온 언론 출신이시고요. 그리고 현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로서 새로운 기회를 많은 분들에게 또 영감과 비전으로 제시해 주시는 멋진 리더님이십니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글로벌 EDC 강북일 리더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배경을 보니까 자유인인 것 같네요. 두둥실 제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예쁘게 멋있게 잘 만들어 주셨네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만든 PPT인데요. 진정한 자유인이라는 타이틀을 전 요즘 자주 사용합니다. 근데 그 자유라는 게 뭘까? 사전적 의미는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숭고한 뜻이 그 안에 있었구나. 그리고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저는 요즘 실감을 하고 살거든요. 단순합니다. 아무런 구석이 없다. 그냥 편안하다. 이런 게 자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웬만한 자극이 봐도 자극되지 않는, 누가 암만 시비 읽어도 시비거리가 되지 않는, 화가 나지 않는 이런 심리적인 정신적인 자유까지 얻어진다면 최고치의 자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제게 주어진 이 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 양파 껍질 까듯이 한 겹 한 겹 까보겠습니다. 먼저 저는요, 방송사에서 PD 생활을 한 30여 년을 했습니다. KBS에 공채 시험을 보고 들어가서 2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MBC 공채 시험을 다시 봤습니다. MBC에 간 이유는 그 당시 한 37, 8% 정도의 연봉이 높았어요. 그게 이제 공영방송하고 국영방송하고의 그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서슴치 않고 다시 시험을 봐서 갔습니다. 그 시대에는 방송은 그 언론고시라고 했었어요.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들어가기 어렵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그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두 군데나 시험을 보고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MBC에서 8년을 일하니까 SBS가 만들어졌습니다. SBS는 스카우트가 돼서 갔죠. 거기서 한 20여 년을 일을 하면서 밑에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SBS에 가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전에 한 10년 정도는 공부를 한, 트레이닝을 한 그 코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내 능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발휘하기 위해서 한 10년 정도 연습 기간이 거쳤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다 아메이 사업자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메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잘 안 되시는 분들 대부분이시죠. 그게 바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연습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 되는 연습을 10년을 하고 SBS에 가서 따뜻한 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이 아주 자랑스러운 저희 히스토리이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가 했던 일 중에서는 가장 힘든 일, 고혈을 짜내는 일, 그리고 간섭을 많이 받는 일, 고발 프로그램이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간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6주나 7주 정도의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마지막에 한 3주 정도 편집 기간에는 제 전화를 꺼놓습니다. 온갖 데서 다 전화가 오고 청탁류의 그런 압박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압박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치인한테서도 오고, 우리 사장님한테서도 전화 걸려오고, 회장님한테서도 걸려오고, 여러 가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송사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로 지냈던 시절이 그것이 알고 싶다 기간입니다. 그리고 기아첨 24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1년에 프로그램을 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작 기간에는 1년 정도를 제가 썼습니다. 요 기간이 한 10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터라든지 보스니아 전쟁터를 다녀왔고요. 기아 상태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서 아프리카 동서남북 중부를 다 다니면서 후티지를 취재를 해가지고 편집해서 내고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그 모금액을 한 번 모금을 하면은 저는 한 30억 정도를 모금을 하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그 돈을 또 쓸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써야지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그 돈이 가치 있게 쓰여지는가는 쉽지 않거든요. 나눠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돈을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써야 되거든요. 그런 일을 굉장히 오래 해서 저는 제 히스토리 중에서 이 기아첨 24시간을 가장 첫 번째 손가락에 꼽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모닝와이드를 했었습니다. 이 모닝와이드도 제가 상복이 많은 PD인데 이 모닝와이드를 할 때 기억에는 2가지 상을 받았어요. 바로 이 포장을 받았었는데 이 포장을 받고 어느 잡지에 난 사진입니다. 요때가 43살, 4살 정도 됐을 때예요. 제가 20대, 30대 얼마나 화려한 미모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40대에도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웃음소리 반응이 그렇게 그닥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것이 있는 사람들은요. 국가 유공자 명단에 있다고 합니다. 저도 확인해보진 않았는데 국가 유공자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이 포장이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서비스 카트입니다. 역시 42살 정도의 제 미모를 여러분께 자랑할 수 있는 기회인데요. 동영상입니다. 네, 출발 서울의 아침 4부 순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분명히 미국 땅은 미국 땅인데 네. 전혀 미국 같지 않은 이영애죠. 알래스카 여자 여자 MC가. 네, 저도 이번에 보면서 네. 새로운 곳을 많이 알았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강국일 프로듀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취재차 다녀오시느라고 아직도 면도를 못하신 것 같아요. 네, 좀 멋을 부리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그 멋있잖아요. 알래스카 쪽 사람들도 네. 이 추워서 그런지 털을 많이 기르는 것 같아요. 알래스카 가니까 뭐 저하고 알래스카 사람들하고 원주민들하고 원주민 그렇게 같으세요? 차이가 많이 안 나더라고요. 혼동하는 원주민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더 있고. 잘생겼어요. 그러세요? 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취재를 쭉 다니는 네. 동안에 네. 우리는 취재 나가면 우선 그 지역을 이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지 네네.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 알래스카의 제 모습일까, 제 얼굴일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다니는데 며칠 다니니까 이게 알래스카라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알래스카의 모습이 다른 쪽에 그 얼굴이 또 하나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알래스카의 바다인데요. 네. 여러분을 오늘 바다로 안내하겠습니다. 네. 이때 갑자기 여자 아나운서가 문제가 생겨서 못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선배 데스크에서 네가 가라. 그래서 역시 비자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바로 하루 전에 출발 결정이 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이렇게 해서 6개를 만들어 왔어요. 6일 방송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그 돈을 대주는 그 스폰서 개념, 어떤 회사에서 돈을 대서 아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3개를 계약하고 갔는데 6개를 만들어 왔으면 그 회사는 굉장히 2배의 혜택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6개 중에서 어떻게 하나가 찾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거를 찾아내서 제가 요즘 간혹 쓰곤 있는데 이렇게 외부에서 무슨 탤런트라든지 어떤 연예인을 데려가지 않고 저같이 내부인이 했을 경우에는 한 2, 3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세이브가 됩니다. 저는 그냥 월급 주는 사람이잖아요. 출연료 같은 거 안 줘도 되고 방 하나 따로 숙식 필요 없고 비행기 필요 없고 그리고 연예인은요. 제가 이코노미를 타더라도 연예인은 그 비즈니스를 태워야 돼요. 자든 먹든 어느 시간에도 와서 사진 찍어 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쪽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쪽은 조금 예의를 더 지키는 경향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즈니스를 태워가도 되지 않는 나 같은 사람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방송에는 참 자주 나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AI에게 저를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참 행복한 직업인, 진짜 PD로서의 즐거움, 행복감을 만끽하는 그런 직업인이었는데 그렇다면 나만 행복했을까, 나만 만족했을까, 이 사회는 나를 기억을 할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구글 제민인가요? 여기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답이 오더군요. 강북일 PD와 그것이 알고 싶다.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파헤친 다큐멘터리. 강북일 PD는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면을 깊이 있게 파헤치며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다큐멘터리스트입니다. 특히 별표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별표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사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길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답이 나와요. 그런 걸 봐서 내가 잘 살았구나. 여기 나쁜 소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딱 잘못 살면 혹시 그것도 여기다 노출되지 않을까. 저런 낭낭한 목소리로 이런 그 화려한 문구로 그 표현되어지는 제가 아닌 다른 모습이 혹시 비춰진다면 어떨까,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 겁니다. 착하게. 제가 방송 생활을 30여 년 했습니다. 한 2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0여 년을 하면서 나는 이 직업을 선택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거든요. 방송은요, 그때그때 표현이 됩니다. 잘했다 못했다에 대해서, 몇 점짜리다에 대해서. 경우에 따라서는요, 모닝 와이드 같은 것을 할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하면 책상 위에 시청률표가 딱 도착합니다. 1분마다의 오르내림이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 시청률표예요. 그런 것들을 밤새 그 전문기관에서 파악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보고 스스로 칭찬을 하기도 하고 자책을 하기도 하고, 우리 신문 기사에 이번에는 어떤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듀서가 했더라 하는 그런 기사들도 나와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상복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송대상 제가 4번을 탔거든요. 그러면서 대단히 큰 칭찬도 많이 받아왔고, 이렇게 쭉 지내는 동안 한 20년 정도 하니까 어딘가 한 군데 허전한 거예요. 어깨가 한 군데 쭉 처지는 것 같은 데 들고, C 뭐 이런, 여러분 AC 뭐 이런 거 아시죠? C 어떻게 이렇게 계속 살지? 이렇게 계속 살면 답이 나올까? 만약에 정년퇴직할 때, 만약에 60살 됐을 때, 70살 됐을 때, 그때쯤이면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대개는 생각들을 거기까지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열심히 살면 뭔가 되겠지. 열심히 살면 내게 뭔가 주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는데 그 해답을 앞으로 30년, 50년 지난 후에 그 해답을 난 미리 눈치를 채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무엇을 할까? 세컨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시작된 것이 한 20년 경력이 됐을 때 시작을 한 것이 아메이 비즈니스예요.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23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살았습니다. 굉장히. 2잡, 3잡, 저는 경우에 따라 3잡까지도 어느 때는 잠깐 4잡도 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잡을 수행을 하면서 실행을 하면서 얼마나 바빴을까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장하다, 열심히 살았구나, 지금의 그 보상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그 아메이 스프링 컨벤션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열렸을 때 제가 스피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랄 준비하십시오. 제가 올해 7순입니다. 와! 바로 그겁니다. 이 나이에 이 많은 13,000명 앞에서 스피치를 한 20분 정도 되는데 이 정도로 해서 그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또 있을까? 경제적인 수혜는요, 경제적인 혜택은 제 아내인 이현우 리더에게 다 가기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저는 이 박수만 해도
이 박수만 해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사업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현우 리더는 저한테 여행은 데려가잖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행으로 만족해라 이거죠. 네, 그거라도 감사하죠, 뭐.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스 알파 해서 가장 큰 알파는 자유잖아요. 제게 이렇게 이런 정도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이렇게 팔을 활짝 펴고 날개를 휘젓듯이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주 엔잡러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20살 됐을 때부터 저의 흥망성쇠가 이 안에 다 표현이 됩니다. 저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의 다 표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될 텐데요. 제가 20살 됐을 때에는 과외 선생님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저의 미래, 저의 앞으로의 그 생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근데 정치적인 배경은 이때 과외 선생님을 하면 법에 걸릴 때예요. 잡혀가요. 과외 선생님은 몰래 했습니다. 그 부잣집 사모님의 승용차 안에서도 해봤고요. 호텔방을 빌려서 주면 그 안에 가서 앉아서 해보기도 했어요. 그 승용차는요, 그러니까 편도를 1시간 정도를 달려갔다 오면 왕복 2시간이에요. 그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자기 아이가 멀미를 하든 안 하든 전혀 상관없이 차를 태웠던 그런 엄마들이 기억이 납니다. 잠시 도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책을 판매를 하면은 나한테 경제적인 도움이 얼마나 될까? 마진은 큰데 연속성이 없습니다. 길게 갈 수가 없어요. 한 번 상대한 사람 그다음부터 상대하기 힘듭니다. 다음에는 일일 학습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저의 인생의 가장 큰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의 학습지 매일 한 학년에 20문항씩 만들어서 프린트를 해서 배달을 해주고, 먼저 가져간 거는 가져다가 채점을 해서 다시 가져가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앉아서 문제를 내야 돼요. 120문제를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채점자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배달해주는 배달원이 있어야 돼요. 20살짜리가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욕심이 났겠죠. 욕심이 나니까 광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라디오 거기 PD를 찾아갔어요. 저 광고 좀 해보고 싶습니다. 돈이 많이 들 텐데 돈은 좀 벌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럼 뭐 해보지, 뭐 예산이 얼마인데 몇 회, 60회, 70, 90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려고 해요. 계약을 했죠.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내 목소리로 하고 싶습니다. 한번 녹음해보지 뭐. 제 원고의 제일 첫 마디가 가정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였어요. 제가 제 목소리로 가정교사를 소개해드립니다. 아침에 8시 몇 분이 첫 방이었는 첫 광고였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정교사를 소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먹다가 깜짝들 놀랐겠죠. 큰일 났네. 저거 범법인데. 저렇게 되면 범죄인이 될 텐데. 근데 두 번째 문장부터는 그게 아니거든요. 학습지를 소개한다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그 나이에 마케팅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셀링 포인트라는 걸 알았던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람들 귀에 쏙 들어가게 하나. 어떻게 하면 귀에 속 들어간 그 단어가 몸을 움직이게 하나. 손가락이 버튼을 누를 수 있게 해야지 되거든요. 거기까지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입니다. 근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정신없이 잘 됐어요. 제가 학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잘 됐어요. 근데 방송사에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잘 됐으니 네 목소리로 CM송 한번 해보지 않을래? 감사하죠. 얼마나 스마트해요? 전파를 통해서 내 목소리가 계속 여러 가지 상품을 소개하는 목소리로 제가 소개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학습지를 친구한테 넘겼어요. 어떻게 넘겼냐? 거저 넘겼습니다. 네가 해. 그때는 뭐 그런 욕심이나 뭐 이런 게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0부냐, 500부스냐, 1000부스냐, 1500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넘겨지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업자가 받을 때는. 그냥 너하고 난 친하니까. 그거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는 어떻게 했는지 얼마 안 가서 엎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M 성우를 하면서 방송사를 드나들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직업이 보였습니다. 방송사에는 진짜 여러 가지 직업이 있어요. 어떤 회사를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대기업 안에 그렇게 여러 가지 직업이 있기가 힘이 듭니다. 디자이너도 있죠. 디자이너도 여러 가지 디자이너, 그림 그릴 수 있는 그 CG를 만들 수 있는 그 컴퓨터 그래픽을 제대로 그 페인팅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필요하고요. 목수도 필요합니다. 음악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조명 전문가도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제게 가장 눈에 띈 거는 기자, 그리고 프로듀서, PD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앞으로 뭘 해도 난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서 그게 힘들었어요. 뭘 할지 몰랐거든. 다 나는 잘할 것 같기 때문에. 다 잘할 것 같은 이 팔방미인인 내가, 이렇게 똑똑한 내가 대체 뭘 하면 될 것 같아? 앞으로 한 40살 먹었을 때 잘했어. 너 최고야. 내가 나를 평가할 때. 그렇게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거를 답을 못 찾는 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프로듀서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때부터 프로듀서가 될 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미션이 정확하니까, 목표가 정확하니까 공부가 얼마나 잘 됐겠습니까? 그래서 3년 공부를 해서 KBS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저의 30년 프로듀서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 두 가지는 돈과 상관이 없습니다. UN 미래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옥스퍼드 대학교에 그 펠로우십으로 가 있었습니다. 영국 그 정부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다 주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같은 거거든요. 굉장히 큰 액수를 저한테 제공하는 건데 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그 기회를 제게 주었었고요. 여기서 UN 미래 포럼이라는 거는요, 우리나라는 부서 중에서 미래부가 하나 있어야 된다.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미래도 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포럼이라는 걸 자주 열게 하는, 외국으로부터 미래학자를 초청을 해서 강의를 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강의를 열어본 적이 있고요. 지방 돌아다니면서 뭐 도지사 그 연구 회의실인가요? 뭐 그런 데서도 계속 열어봤고요. 이런 포럼, NGO 활동을 했었는데, 요 앞에 UN이라는 그 문자 두 개를 붙이려면은요, UN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UN 미래 포럼이라고 UN을 그 앞에 붙일 수 있는 그런 NGO였었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영국으로 가기 전까지는 했었는데 영국을 가느라고 이걸 내려놓고 갔습니다. 이 책을. 그 당시에는 내 아이는 UN에서 2년 정도의 숙식비 제공받으면서 인턴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근데 그런 기회를 받는 그 자제분들은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그 프로파일에 아주 자랑스럽게 탁 쓸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아트박스 3, 식당 2, 이 중에서 시대는 다르지만 아트박스를 3군데서 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중에 하나, 홀랜드 아메리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불행이, 역사적인 불행, 경제적인 불행이 뭐였죠? IMF 때 망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이, 제가 PD도 함께 하고 있었을 때니까 이때는 포잡이었습니다. IMF가 들어오니까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중에 홀랜드 아메리카는 크루즈 중에서, 배를 타고 여행하는 그 크루즈 중에서 꽤 상급, 고급에 해당되는 그런 회사예요. 홀랜드 아메리카 한국 지사를 했었는데, 홀랜드 아메리카 지사를 강남역에 사무실 얻고 직원 5명을 고용을 하고 막 돌아가려고 할 때 IMF가 탁 터졌어요. 이게 방향이 어딘지 몰라서 방향을 딱 못 잡겠어. 자, 예쁘게 됐나요? 확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누구도 마찬가지지만 IMF가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거 한두 달, 두세 달 겪으면 나아지겠지 하고 계속 견뎠습니다. 1년여를 견뎠어요. 사무실 유지비와 5명의 인건비, 이거를 제가 다 대다 보니까 뭐 인력이 아니더군요. 그 정도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네, 이겨낼 수가 없네 하고 접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시대를 잘못 만난 이 세 가지 사업이 접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프로덕션 액트웍스라는 거하고 클래식 공연 기획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을 잘못 만난 케이스입니다. 그중에서 클래식 공연 기획. 외국에서 뭐 피아니스트라든가 첼리스트 이런 사람들을 초청, 세계적으로 첫 번째 손가락에 해당되는 사람을 초청을 해서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공연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과정이 어렵습니다. 초대를 하고 보험도 그 악기 보험까지 다 들어야 돼. 어떤 사람은 손가락 보험 다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티켓을 팔고 포스터를 만들고 공연할 수 있는 장소를 계약을 하고 계약 시간과 그 작가의 시간을 맞추기도 참 힘이 들고요. 이런 일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몇 해 참 잘했습니다. 잘해서 돈이 차곡차곡 잘 쌓여지고 있구나. 쓰고 나머지 돈이 이 정도 쌓이면 비즈니스 할 만하네. 이러고 있을 때 어느 날 총무에게 전화를 거니까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조용해요. 그 다음날 또 그러더니 더 조용해. 며칠 계속 조용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라진 거예요. 스며들어 버린 거야. 그 모래사장에 물 확 부으면 쫙 스며들죠? 그런 느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꽤 큰 돈이었는데 큰 돈이었으니까 갖고 달아난 거죠. 그래서 이 두 케이스는 거의 비슷하게 사람을 잘못 만난 케이스로 실패를 했습니다. 오메가3를 수입을 했습니다.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죠. 컨테이너로 캐나다산 바다사자 오일을 활용해서 만든 오메가3를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빙하수 속에서 수만 년 묵은 그 물을 받아서 한국으로 수입을 하는 거였어요. 그중에서 오메가3 이 두 가지 다 시대를 잘못 만났습니다. 너무 일찍 시작했습니다. 저 아까 그랬죠?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아. 나 너무 똑똑해. 너무 심하게 똑똑했던 거예요. 지금 덜 똑똑했으면 조금 늦게 알았으면 되잖아. 여러분께서 오메가3가 필요해. 우리 혈행에는 되게 굉장히 필요해. 혈관계 질환에는 진짜 필수품이야. 이런 개념이 있을 때 홈쇼핑 판매를 했으면 잘 팔렸겠죠. 근데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짜 필요하거든. 오메가3는 뭔지 아니? 이걸 가르치는 것부터 하려니까 안 됐던 거예요. 몇 컨테이너가 들어왔던 게 다 창고에서 계속 묵어치는. 우리 와이프는요, 그걸 몇 상자에 갖다 와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안 먹습니다. 아메리카 외에는 안 먹을 때니까요. 그거의 가치의 기준에 대해서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 근데 슬쩍 먹여보려고 했더니 절대 안 먹어. 이것도 좋거든 하고 먹이려고 그랬더니 무슨 독약 보듯이 안 먹어요. 이런 거는요, 땡처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컨테이너나 두 컨테이너 한꺼번에 땡처리해서 딱 사가요. 근데 이게 만약에 1억 원어치다 그러면은 50만 원에 사갈게. 나는 5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창고비를 내야 되잖아요. 창고비를 매일 내야 되는데 그걸 안 내는 것부터 가면 50만 원이 아니라 거절해도 가져가. 근데 가져간 다음에 그 50만 원 주려나 하고 기다렸더니 또 없어졌어요, 전화번호가.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시대를 심하게 먼저 갔기 때문에, 머리를 심하게 썼기 때문에 잘못된 케이스입니다. 남은 게 이겁니다. 아메이요. 지금 여러분께 쭉 설명을 드려봤지만 제가 여기에 있는 24가지 항목 중에서 흥한 것도 있습니다. 제 흥망성쇠를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막만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 저기 혹시 실망하실까 싶은데 제 이미지는 흥한 것도 여기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난 케이스, 아메이는 사람을 고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무실을 임대료를 낼 그럴 필요도 없죠. 시대를 IMF 같은 시대를 잘못 만나더라도요. IMF나 그 리먼 브라더스 그 금융 위기 뭐 이럴 때 아메이 회사에서는 꼭 대책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움에 닥쳤을 때, 국가적인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을 닥쳤을 때 아메이에서는 프로모션 대책을 만들어줘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희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희생을 당하지 않게 장치를 이렇게 해놓을게.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어택이 좀 없게, 심하지 않게, 충격이 심하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업은 다 망가지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메이 사업하는, 저는 세컨 비즈니스가 또 있기 때문에 제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집에 들어가면 우리 제 아내인 이현우 리더는 태평성대 해피한 얼굴로 나를 맞이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이 우리 집에는 있습니다. 나는 힘들어 하는데 이현호 리더는 나는 안 힘들어. 왜 힘든 게 뭐야? 이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그게 찐 아메이 사업자, 주사업자의 얼굴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아메이는 나를 보호해 준다. 시대가 어떤 상황이더라도 아메이는 그 대책을 마련해 준다. 이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이에 대한 찐 사랑이 제게는 생겼습니다. 이 아메이만 잡고 있으면 아메이한테 나 안 떨어질래, 너 매달려 있을래 이러고 끝까지 매달려 있으면 이 아메이는 나를 꼭 구제해 준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 자유인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생각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메이를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2002년 월드컵으로 뜨거웠던 여름이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에요. 유난히 뜨거웠던 그 열기가 점차 식어갈 때쯤 이현호 리더가 저녁을 먹으려고 앉아있는 내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나 말이야 사업할래. 그래서 저는 원래 사업을 하기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현호 리더는 옷을 좋아해요. 시간이 나면은 저녁에 동대문 시장 갑니다. 동대문 시장 가서 옷을 막 이것저것 사요. 꼭 장사꾼처럼 삽니다. 근데 거기 무슨 상호도 있어. 유난해였던가요? 장기 띄워드릴까요? 그러면 장기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무슨 영수증, 대충 생긴 영수증 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생기지도 않은 것. 거기다가 품목하고 가격하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장기, 상호는요, 유난해요. 뭐 여기 하고 써줘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보기에는, 우리 와이프는 진짜 장사에는 전문성이 있네? 이렇게 착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집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심심해하니까 옷가게를 열자. 여의도가 집인데 여의도의 대교상가 옆에 대교상가에 옷이 잘 되던 그런 상가가 있었어요. 옷이 잘 팔리던. 거기에 매장을 물어보고 부동산에다가 물어봐 놓고 권리금과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과 초도 사업비, 물량 초도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때였어요. 내가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아메이라는 거예요. 아메이. 저도 알고는 있었죠. 이 아메이 제품을 이현호 리더는 우리 아들을 임신하고 나서 꼬박꼬박 먹고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무슨 이렇게 물감통처럼 칸이 되어 있는 초록색 통에서 칸마다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꺼내서 먹어요. 먹을 때마다 뭐야? 그러면 이거 임산부 먹는 거야? 저는 입에도 못 대게 해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먹으려 해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먹었으면 지금 훨씬 더 싱싱해 보일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케이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제 직업이 뭡니까? 프로듀서. 프로듀서는요, 이 세상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세상 구석구석 정보를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피라미드 이런 거에 대해서 구분할 줄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본 업 중에 하나예요. 그때만 해도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그 성공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나하고는 줄긋기를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나는 바쁘고 이 행복한 직업을 매일매일 영위 느끼고 살 때였으니까 다른 거는 안중에도 없었죠. 그런데 우리 아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아내는 집에 있었으니까, 심심했었으니까, 매일 나하고 놀아달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주어진다면 어떨까 하는 기대 심리가 저한테는 당연히 있었습니다. 한 1, 2년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해서 첫 번째 1년을 하면서 9개월 점수를 가지고 여행 간다는 목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두 사람이 굉장히 열심히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9개월 만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가서
그 여행의 가치에 대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더 열심히 했겠죠. 그 열심히 할 때는요, 저는 그 홈미팅 날은 늦게 출근을 해요. 밑에 그 여러분 유원지 가면은 쫙 깔아놓는 돗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반사되고 뭐 이러는 거. 그런 거 한 5장 깔아놓고 거기에 브루스타. 그때 시대에는 브루스타였습니다. 브루스타 쫙 해놓고 퀸 준비. 그 사업자들 오면은 그 재료 이런 거 정리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해놓고 제가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리. 대화가 부부가 엄청 많았어요. 내가 들어오면은 계속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본인이 설명하기가 부족하니까 오디오를 틀어놓고 큰 소리로 온 집안의 어느 구석에서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를 틀어놓고 제 귀에 들리게 해놓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아메이 사업자들의 인생은 저렇구나. 저런 과정을 거쳐서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그 집요한 이언어 리더였습니다. 그런 집요함으로 저는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한 10여 년이 지났어요. 열심히 뛴 저는 제 직장에서 직장이 끝나면은 또 아메이에서 이언어 리더는 풀타임으로 열심히 노력하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년 정도가 됐을 때 내 나이가 57살 때 정년퇴직을 해야 되거든요. 57살 내 생일이 들어있는 저는 5월 25일 음력 5월 25일입니다. 그때가 되면 정년퇴직을 해야 돼요. 그 달 말일에 나오게 됐습니다. 딱 나오고 나서 저는 무슨 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가슴 알이 뭐 이런 거 있죠. 그 아픔이라는 게 좀 있었어요. 사춘기, 갱년기, 남편들에게는 이 박탈감에서 오는 어떤 그 무슨 통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심하게 느끼거든요. 내게 철옹성 같은 울타리가 어느 날 확 무너진 거예요. 그냥 알몸 같은 사람이 알몸인 채로 황야에 이렇게 버려진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디오가 여기서 안 먹네요. 잠깐만요. 한 번 더 나갔다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내게 주어졌던 그 많은 혜택들이 다 제로 상태가 돼버렸구나. 내게 주어졌던 나를 보호하고 있던 그 철옹성이 무너졌구나. 나는 앞으로의 40년 아니면 더 크게 50년 이 기간 동안 나는 뭘 하고 살지? 나는 어디다가 쓰여질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게 하다못해 전화도 안 와요. 전화가 빗발치도 오던 그런 직업이었는데 전화도 안 오는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겪으면서 어느 날 외부에 나갔다가 딱 들어오는데 외부에 나갔다 들어오면 남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나를 아주 최고로 반갑게 맞이하는 건 강아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집은 강아지가 그 당시에 없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옆에서 쏵 소리가 나요. 근데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몇 번 더 하니까 쏵 소리가 더 귀에 잘 들리게 나는 거예요. 아메이 청정기가 나를 맞이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외부 황사로부터 오염되어 갖고 들어온 이 몸을 아메이 청정기가 나를 왔어 깨끗하게 해줄게. 뭐 와이프보다 낫잖아요. 아들보다 낫잖아요. 우리 와이프는요 왔어? 이 정도고요. 아들이 왔어. 그리고 나는 그냥 왔어요. 근데 청정기는 쇠 하고 나를 맞아주잖아요. 그때 내게는 네가 있었구나. 네가 있었구나. 아메이잖아. 아메이 제품이잖아. 내가 평생 타고 온 그 말은 너덜너덜 금방 쓰러질 정도로 다 헤어질 정도로 다 완전히 쇠락한 상태의 말이었는데 잘 길들여진 말이 제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잘 길들여진 요 백마가 접니다.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언어 리더는 저 백마가 자기라고 합니다. 저 갈색 말이 이언어고 이 백마는 접니다. 제가
백마는 나 그리고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때문에 백마가 접니다. 멋있죠? 이 백마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이 한 쌍의 말, 이언호 리더와 내가 평생 달려도 지치지 않을 정도의 이 말을 갖고 놓은 거예요. 길러내 놓은 겁니다. 아메이입니다. 아메이의 축복입니다.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어쩔 뻔했나? 큰일 날 뻔한 거죠. 만약에 어느 날 저녁에 이현호 리더가 나 아메이 사업할래 이랬을 때 안 돼, 그만둬, 하지 마 이랬으면 절대 이현호 리더는 안 했을 사람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현호 리더는 좀 착했을 때예요. 저한테 그렇게 눈 똑바로 막 이렇게 막 안 할 때, 요즘은 안 돼! 저한테 그러거든요. 제가 만약에 안 돼? 그러면은 안 했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우리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 제가 정년퇴직할 때쯤에는 무직이잖아요. 그때 우리 아들이 중학교 들어갈 때예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그런 두려움이 확 어떻게 했을까? 다행스럽다. 이런 교차되는 그런 감정이 제게 주어지는 그런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현호 리더에 대해서 까발려 보겠습니다. 이현호 리더는요, 하루 종일 자기야를 500만 번은 부를 때요. 자기야라고 부를 때는 꼭 뭔가 해달라고 그럴 때입니다. 내가 뭔가 해달라서 하고 있으면 그 하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또 자기야를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양손에 일을 시키는 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세 번째는 이걸 포기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끝나고도 시켜라. 이렇게 호소 아닌 호소를 할 때예요. 회사로도 수도 없이 전화가 옵니다. 자기야. 놀아달라는 거이면서 자기가 해도 되는 일을 나보고 해달라는 그런 이현호예요. 근데 이현호는요, 제가 이게 꼭 단점이라고 저는 일컬어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현호 리더는요, 이 당시에 아메이 사업을 딱 시작할 때쯤이라고 보면 41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중3이나 고1 정도의 정신연령이에요. 이현호 리더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제가 굉장히 힘들게 스트레스가 푹 빠져가지고 집에 뚝 들어가면 힘들어 할 새도 없이 자기야 그러면은 난 이게 무슨 상황에 느낄 새도 없이 갑자기 기분이 살짝 떠요. 그러니까 청량제 같은 느낌이에요. 청량제. 그러니까 자기야 그러면 눌러놨어 이것도. 그 청량제 같은 느낌의 와이프가 집에 존재한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자기야 그러면은 이 청량제가 나한테 우리도 음료수 나오잖아요. 아메 에너지 음료 싹 부어놓는 것처럼 갑자기 기분이 살짝 좋아지면 그때 뭘 시키면은 좋은 기분으로 하는 거예요. 좋은 기분으로. 그래 오늘은 저녁 반찬을 뭘 해줄까? 내가 그러면은 현실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거 아니죠. 이현호 리더도 있습니다. 과장하는 거 아니죠. 제가 해 먹였습니다. 영국에서 할 때 따뜻한 밥 하루에 3끼 해 먹였습니다. 볶음밥도 해 먹이고. 왜 한국 음식밖에 못 먹냐고. 왜? 옥스포드에는 한국 식당이 한 개도 없어요. 짜장면이라도 아니면 육개장이라도 한번 먹으려면 2시간 반, 3시간 뉴멀든이라는데 가야 돼요. 거기를 어떻게 갑니까? 바쁜 사람이. 근데 그때부터 계속 해 먹였어요. 해 먹이면서 그게 습관 버릇이 돼서 한국까지 온 겁니다. 와서 계속 해 먹이면서 어느 날은 나도 귀찮으니까 설거지가 좀 밀렸어요. 신혼이니까 뭐 그릇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설거지가 밀렸어. 그러니까 이현호 리더 설거지가 많이 밀렸네. 많이 밀렸네. 그러니까 나도 하기 싫잖아요. 자기야 뉴코아 근처 살 때예요. 자기야 뉴코아에 가서 새 그릇을 사오자. 설거지 우리 둘 다 하기 싫으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습니다. 뉴코아까지 그때 한 5분도 안 걸릴 때 걸어서 그랬던 과거가 있습니다. 이랬던 이현호가 아메이로 우뚝 섰습니다.
자기 발로 우뚝 섰습니다. 나한테 기대지 않고, 나한테 업어달라고 그러지 않고, 나한테 끌어달라고 그러지 않고, 물론 같이 걸어서 한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걷고 할 때는 있죠. 그러나 아메이 사업은요, 성격상 여자의 포션이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여자의 노력이 그 부부 중에서 부인의 노력이 훨씬 디테일한 그런 여성성이라든지 상품의 제품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남자의 이 뭉툭함보다는 여자의 세밀함이 더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남편 아니면 오늘 저녁 뭘 어떻게 먹을지 모르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이 안에서 자기 자리를 찾은 겁니다. 앞으로 30년이 지나건 100살이 되건 누구 하나도 너 이제 그만둬 할 사람 없는 자기 자신의 일을, 저는요 이 아메이의 이 사업자 이현호의 그 이 일이라고 표현하면은요, 이 일은요 하늘이 내려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이 이현호 너는 열심히 했어, 이 정도는 대접을 받아도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뚝 서게 만들어주지 않았는가. 게다가 그 많은 파트너들이 추앙하고 있잖아요. 이현호 리더님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추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대접을 어디가 받습니까? 암웨이가 아니면 어디가 받습니까? 암웨이의 가치는 저는요, 그래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저도 우뚝 섰습니다. 여러분, 이현호 리더하고 같이 섰어요. 저도 한번 평가를 해주세요. 박수! 제가 여러분들을 돈 주고 사오진 않았지만 이렇게 느릴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리액션이 이 정도면요, 돈 줬다가 뺏어야 돼. 우리 파트너들은요, 오늘 제가 점심을 사기로 했기 때문에 김일두 리더님 파트너 여러분들도 같이 오실래요? 밥을 사기로 했는데 또 리액션이 저 모양이니 오늘의 식사의 가치는 10,000원 단위로 내려간다. 자, 저희 아메이 사업의 숨은 공신입니다. 우리의 아들 강재영. 강재영이는 아토피 증세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라면 많이 나돌고 있는 추천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해봤는데, 저기 모래성 같은데 이렇게 쌓인 저런 것들도 역시 효소로 해결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연간 그 쿠폰을 끊어갖고 우리가 같이 다닌 적도 있고요. 그러면서 아메이를 만난 뒤로 그래도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 도움을 받으면서 이게 아이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외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외국 가서 좋은 물건을 보면 이거 아이템이네, 나 이거 비즈니스 할까, 한국 수입할까 이러잖아요. 근데 아메이는요, 수백 가지 아이템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생산은 내가 책임지지도 않는 제품의 품질 완벽하게 관리되어진 그런 제품이 쫙 들어가면 준비가 쫙 되어 있습니다. 계속 또 업그레이드 돼요. 이 아이템이 저에게 사업의 기회를 줍니다. 그냥 저는 입만 열면 됩니다. 좋습니다. 내가 사용해 보니까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사용해 보십시오. 이런 제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아들이 아메이 사업의 결과로도 최대 수혜자입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 대학은 USC를 자기가 그렇게도 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에 그 전공을 한다고 들어갔습니다. 아메이 사업은요, 우리 가족에게는요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이 사업을 하는 우리 세 식구에게는 서로 대화가 끊기지 않아요. 가끔 엄마하고 아들하고는 티격태격 합니다. 보통 찐 엄마, 찐 아들이에요. 보통 가정에서의 그런 찐 엄마, 찐 아들이 일어나지 않고 뭐해? 지금 안 일어나면 너 미팅 늦어? 그따구로 해갖고 사업 되겠니? 이런 얘기를 우리 아들이 듣고 살아요. 그럼 엄마, 나는 엄마의 소비자 대접도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대들어요, 또. 근데 나는 사업자란 말이야. 이번 대듭니다. 근데 답이 없죠, 답이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하잖아요. 나는 중간에서 이쪽 저쪽 보면서 구경만 하면 돼. 이런 아메이, 이런 가치, 항상 행복한 대화는 오가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아메이 사업.
이 안에서 또 가르쳐 줄 수 있는 행복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그걸 떠나서 그 이상으로 이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이 아이가 아들이 넷이에요. 23살에 벌써. 저는 4명의 할아버지입니다. 참, 내 아들이지만, 야, 이렇게 크면 되겠구나. 아메이 안에서 이렇게 성장했구나. 잔소리 안 해도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아메이 사업의 가치로구나. 저희는 수석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제 파운더스 수석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그 주변 친구들이 역시 더 가치 있게 느껴집니다. 친구 부자지요. 그러면서 이 사업을 성공 반열에 올라서 점점 상승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삶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좋아집니다. 북곡 여행 갔을 때 어느 날 저녁에 집에 들어오니까 호텔 방에 들어오니까 저희 결혼기념일을 어떻게 알고 있어요? 아메이가 얼마나 감동입니까? 와인 한 병하고 축하 케이크 이렇게 장식과 함께 이런 감동, 소소한 감동이 아메이 안에 있습니다. 아메이 사업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소소한 감동으로 쭉 점철이 되면서 간혹 커다란 감동이 옵니다. 저에게 쿵 하고 쏟아져요. 쿵 하고 떨어집니다. 이런 감동으로 항상 반복할 수 있는, 항상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또 어디 있겠는가? 저는 유일하게 아메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아메이 사업하는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저는 이 사업이 영원하게 연속적으로 여러분을 보필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이번에 북곡 갔을 때 찍은 여러 장의 사진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장 사랑하는 사진입니다. 우리 부부 옆에 미국에서
자유인이 될 때까지 우리는 열심히 우리 부부가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면서 한번 도와줄 겁니다. 이 자유인의 타이틀을 이 모두가 가질 때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이 안에 계십시오. 이 안에 계시면 이 안에서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면 여러분도 그 자유인의 세계로 입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 금방이라도 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꿈을 가득 안고 더 귀한 스피치를 해주신 뉴 글로벌 EDC 강북이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렇게 뜨거운 열기와 환호로 오늘의 또 I2FCA를 함께 또 장식할 그런 또 멋진 리더님들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달 4월 일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너무 귀한 시간이었죠. 다음 날 목요일은요, 대전 ABC에서 김일도 리더님과 김미정 리더님이 함께 열어주십니다. 금요일 창원 ABC에서는 백백은 리더님께서 오전에 그레이트 OM을 열어주십니다. 토요일에는요, 저희가 또 점프 OSR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부터 5시까지 FC 이글스 점프업 OSR을 분당 ABC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주 12일에는요, 또 저 2세 미팅이 또 열리는데요. 저녁에 또 귀한 미팅이 열립니다. 황지영 리더님 또 사회를 봐주시고 또 스페셜 게스트로 2세 박용 리더님, 유영주 리더님, 뉴 파운더스 EDC 리더님께서 상속에 대한 얘기를 또 귀하게 열어주십니다. 이렇게 빠듯빠듯한 일정 속에서 리더님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시고 열정을 또 이룰 수 있는 멋진 귀한 4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미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